안녕하십니까. 스케치북의 박승욱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이정훈 교수가 쓴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동대부고 다닐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국대 2학년 재학 중에 출가합니다. 가출이 아니고 출가. 조계종 승려로 수행하고 불교의 군종 장교로 근무하다가 사회개혁 꿈을 가지고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는 곳에서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던 마치 그 사울과 같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분인데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이제는 한국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분. 여러분 동성애 지겹도록 많이 들었죠? 교회에 가면 맨날 하는 말이 동성애 신천지, 동성애 신천지, 동성애 신천지, 신천지 동성애, 신천지 동성애. 듣기 싫고 짜증납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뭐 하는 얘기는 못할 망정 맨날 동성애, 사탄 물러가라, 그놈의 신천지. 신천지하고 동성애는 하루도 안 듣고 지나가는 날이 없어요. 아유, 그냥 지들끼리 그냥 좀 사랑하게 내비두면 안 되나 싶어서 짜증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단지 듣기 싫은 소리로 치부해 버릴 만한 것이 못돼 있고,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회주의 역사학자 노라 칼린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자 억압에 맞서는 투쟁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고 자본주의가 왜곡한 성과 성 역할을 바로잡는 투쟁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제조공장은 노동자가 있어야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남성 노동자는 모두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여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합니다. 자본주의를 파괴하려면 결국 가정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 가정을 해체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에 주목해야 된다. 가정도 성이 정치 권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가족 제도와 인간의 성을 혁명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런 가치의 정신적 지주인 교회를 파괴해야만이 혁명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굳이 남자와 여자만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 동성 간 결혼도 문제없다. 이것은 존중받아야 될 개인의 선택이고 인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을 해체할 수 있고, 가정이 해체되어야 공장이 멈추고, 그래야만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 옹호 사상은 단지 동성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림,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에 불과한 거죠. 서유럽의 좌파들은 스탈린 시대에 소련이 보여준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도 있었죠. 학살도 많이 일어났죠. 특히 스탈린이 받아든, 혁명 이후에 받아든 사형자 명단, 기록을 보니까 383권에 4,500만 명이랍니다. 또 무슨 개인주의 숭배, 전체주의, 독재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68혁명의 정신적 지주이자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소련 비판에 열을 올렸고, 지금이 우리 막시즘의 위기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을 때 유럽은 이제 2차 대전의 상처를 회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발생한 이 68혁명을 볼셰비키 혁명으로는 안 되겠다, 볼셰비키 혁명의 대안으로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68혁명은 모택동,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을 유럽의 신세대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하고 수용한 하나의 인간 개조 프로젝트입니다. 한마디로 서구가 이룩한 근대성을 해체하는 저항의 이데올로기가 탄생한 겁니다. 레닌은 체제를 엎어버리자, 그래서 혁명을 주장하는 거지만, 모택동은 체제 그거 아무리 바꿔봐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되더라, 인간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잘 바뀝니까? 부르주아에 물던 애들, 그러니까 뭘 개조를 하고 있어, 시간 아까운데.
그냥 죽여. 이게 바로 6.8혁명의 개념입니다. 김일성 넘버 3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넘버 3입니다. 피 한 방울이 100만 명을 죽였는데 김일성이는 160만 명 정도를 죽였네요. 폴포트, 캄보디아의 폴포트는 뭐 17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아돌프 히틀러 1700만 명, 스탈린 2300만 명, 모택동 7800만 명, 뭐 세 보진 않에 뭐 어떻게 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혁명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6.8혁명의 저항 이데올로기는 서구 사회를 지탱해 오던 정신과 권위, 질서를 철저하게 해체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 질서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바로 교회더라.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지적, 도덕적 영향력, 이 헤게모니를 무너뜨려야 유물론, 무신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창조질서,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해체와 젠더 개념을 통한 성의 재구성이 혁명의 전략 전술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제 젠더가 32종류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생활 영역이 혁명 전선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침실까지. 그 신호탄이 바로 동성애의 확산과 동성혼에 합법화입니다. 목표는 동성애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사회로 나온 LGBT, 레즈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정치혁명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료나 복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권으로 포장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거죠. 혁명 세력은 법을 통해서 LGBT의 병리적 문제, 위험성을 설명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기까지 합니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북한 체제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한국 좌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이때 유럽을 휩쓸고 북미까지 흔들었던 새로운 혁명 이데올로기를 수입해서 한국도 이제 한번 혁신적으로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8, 90년대에 대학 동아리와 지하운동권 조직에서 오랫동안 학습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서 한국에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크게 되는데요. 하나는 NL, 하나는 PD. NL은 주체사상, 민족해방, PD는 레닌주의, 민중민주, 계급혁명, 뭐 이런 노선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L은 민족해방이 우선이다. PD는 아니다. 계급혁명이 우선이다. 뭐 이런 노선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사회 구성체 이론이라는 공부를 해서 동성애 정치 투쟁을 강조하는 겁니다. NL과 PD의 정치적 목표는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그런데 한국 교회가 반공이나 한미동맹, 안보 이런 정치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없애야만 혁명과 해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멸절이 주한미군 철수와 민족 해방을 위한 전략적 선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과 동맹하고 반미, 반기독교 투쟁을 하고 동성애를 전략 전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EBS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LGBT예요. 제일 왼쪽부터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아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사회 구성체론이라는 것은 조희연 교육갑이 편집한 한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한 사회는 경제를 담당하는 하부 구조와 정치 문화를 담당하는 상부 구조로 구성되는데 하부 구조의 경제 물질 생산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산 양식이 원시 공산주의로부터 시작해서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를 거쳐서 결국은 공산주의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NL과 PD는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입장 차이로 노선이 갈리게 됩니다. 한국은 NL이 주류입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삼고 반제국주의,
민족 자주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해외 원조나 차관이 한국의 산업구조를 왜곡시켜서 대외 종속성이 커지고 특히 미국의 원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기독교 세력이 미국을 등에 업고 남한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미제국주의를 반드시 타도해야만이 주체적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PD계열은 제국주의 투쟁보다는 국제적 관점에서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더 강조하는 세력입니다. 낯익은 사람들이 많죠. 보면은 이제 NL계열과 PD계열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도 정치판에서 입에 거품 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쪽 출신들입니다. 뭐 전향한 사람도 있고 아직 뭐 유명한 사람들만 여기 지금 다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에서 관심을 갖고 볼 부분은 바로 이 챕터 2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4개의 큰 제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조주의가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약간의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속한 계급에 따라서 사고방식이 달라지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급적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헤겔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르크스, 니체를 거쳐서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반기독교적 철학을 완성하게 되고 동성애 정치투쟁에 사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를 뒤흔든 6.8혁명, 이 사회적 사상적 배경, 그 과정과 내용,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정치가 어떻게 좌파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 사상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루이 알티세르라든지 푸코, 주디스 버틀러, 슬라보의 지제, 그리고 페미니즘의 계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5년에 발생한 프랑스 언론사 샤를리 앱도에 대한 무슬림의 테러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그것은 바로 한국에까지 불이 붙었고 이민자 가정 출신의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의 관대한 이민정책을 비판하면서 프랑스적 가치를 되살리자 라는 해법을 책으로 내놓아 가지고 큰 반향을 일으킨 사실을 통해서 6.8혁명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각을 재조명해 봅니다. 마지막 장은 한국의 동성원 소송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나라의 현재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철학과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인간의 타락, 방종 이런 것을 비판할 수 없는 상황이 유럽에 확산되었고 이것이 유럽 교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제 이러고 저러고 저런 뭐 술집이나 뭐 레스토랑이나 댄스장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죠. 이 세력은 유엔도 장악을 합니다. 성주류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원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는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니 주디스 버틀리가 말한 대로 이 젠더를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젠더 구분을 못하게 해야 된다. 여성 권익이라는 이름으로 성주류가 무서운 것은 헌법부터 조례까지 젠더의 관점에서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미와 반기독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슬람 테러와 옹호와 범좌파가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물과 기름들인데 주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 동성애 지지 운동을 하고 이슬람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흑암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세계를 복음화하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